세계보건기구는 추위에 의한 건강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겨울의 최저 실내 온도는 18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도쿄도 17.1도네요. 도쿄도 안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추운 집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박간이가 일본 집이 춥다, 일본 사람들이 집에서 감기 걸린다, 이런 영상을 예전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두둥. 의외로 많은 분들 그렇구나라고 몰랐어요라는 분들 많이 계셨네요.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크게 공론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일 저녁에 이제 TV, NHK 뉴스를 보는데 뉴스 끝나고 다큐멘터리를 하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일본에서 사회 문제다, 큰일 났다, 일본 사람들이 겨울에 많이 죽는다. 왜? 집이 추워서. NHK에서 이제 진지하게 대학교 교수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일본의 문제점이라서 추운 집이라는 거를 이제 특집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집에 있으면서 춥다 하는데 뭔가 추운 건 당연하죠 라고 생각했었는데 방송에서 이거는 문제다라고. 그렇죠. 집에서는 겨울에는 긴 바지, 그 다음에 있잖아 좀 뭔가 두껍게 깔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입고 고따츠 들어가가지고 달달달달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 일본 사람들 집은 추우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NHK가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이제 몇 개 보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게 지금에서야 이렇게 사회 문제로 다시 이렇게 일본에서 떠올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렇게 춥냐. 근데 방송 보다 보면 박간이 오성은 반팔 입고 있는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제가 일본 이렇게 추운 집에서 이렇게 좀 간편하게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지도 겨울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NHK 홈페이지입니다. 실은 위험하다, 일본의 너무 추워짐. 뭔가 여기는 따뜻한데 복도에 나오니까 사람이 그냥 완전 냉장고 들어간 모습이네요. 집이 너무 추워서 위험하다. 그렇죠. 라고 써있네요. 위험하다. 나오죠. 일본 주택의 약 90%가 20년 전의 단열 기준조차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집 90%는 겨울철에 냉동고란 말이에요. 냉동고. 집이 춥고 위험하다, 겨울의 실온, 사망 증가율 전국지도. 일본의 집은 너무 춥다, 당신의 집은 괜찮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택 중에 거실에 실온을 조사하면은 홋카이도가 가장 따뜻하고 반대로 가장 추운 것은 카가와현이라는 결과다. 거기다 겨울에 사망률이 얼마나 증가한지 봤을 때 홋카이도는 사망률이 제일 낮고 도치기현이라는 일본 내륙 지방이 더 높다. 즉 뭐다? 박간이가 여러분 지금 일본 어디 살고 있다고요? 홋카이도 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일본에서 제일 따뜻한 실내에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일본 홋카이도가 일본에서 가장 추운 데예요. 그렇죠. 제일 북쪽인데도 제일 따뜻하다는 겁니다.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따끈따끈하네 홋카이도, 북해도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눈이 많이 오고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그 동네가 홋카이도인데 그 동네보다 예를 들어 도쿄라는 그게 더 춥다고 집이 홋카이도가 제일 따뜻해. 왜 그래?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제일 단순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니케 크로스텍이네요. 기초 단열과 바닥 단열의 차이 나오는데, 예, 홋카이도는 예를 들어 주택집, 일반 아파트 마찬가지지만은 지을 때 이미 단열재를 넣고 가공을 합니다. 집에 기초를 쌓을 때 이미 단열재를 막 넣는 거예요. 왜? 홋카이도는 눈이 많이 오고 이미 추운 걸 다 아니까. 홋카이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바닥 단열을 해요. 일본 본토는. 그러니까 바닥은 좀 따뜻할 수가 있는데 집 전체는 뭡니까? 냉동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홋카이도랑 일본 다른 집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는 난방을 할 때도 뭡니까? 예, 이런 라지에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난로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본격 난방 기계가 있어요. 일본의 다른 지역은 겨울철 난방을 할 때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내가지고 건조해서 감기 걸리거나 그게 많이 있거든요. 난방 방식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예, 이중창입니다. 일본에 아까 있잖아요. 뭐 단열 기준이 만족이 안 됐다, 이거 기사 볼 때 90%가 20년 전의 단열 기준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뭘 바탕으로 얘기하냐면은 일본의 일반적인 집은 알루미늄 샤시 플러스 창 하나예요. 그런데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이중창 그리고 샤시가 알루미늄이 아니죠.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단열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눈도 많이 오고 북쪽 땅이니까
아예 시작부터가 단열을 생각을 하는데 일본 다른 지역은 여름철에 엄청 덥거든요. 습도도 올라가요. 그런데 굳이 단열재 놓고 할 필요가 있겠어? 창도 하나로 간편하게 바람 환기 잘 되게 해두고 바닥만 좀 단열재 깔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 다른 지역과의 홋카이도에 이런 겨울철에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겁니다. 그 집을 지을 때 뭔가 그런 기술력 없다는 게 아니라 홋카이도랑 그 다른 지역이랑 그 생각할 때 다른 지역들은 그런 개념 없이 집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건설사들이 불문율이거든요. 아니 저 집도 단열 기준 최하로 맞춰가지고 만드는데 굳이 우리가 짓는 아파트를 뭐 단열을 올려가지고 할 필요 있나? 여름에 더운데 안 그래도 뭐 그냥 가자. 너나 할 거 없이 이게 일본에서 건축업계에서 암묵적인 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90% 이상의 집이 단열 기준이 충족이 안 됩니다. 이게 NHK에서 왜 이런 온도 있잖아. 예를 들어 홋카이도는 20도, 일본의 남쪽에 있는 카가와현 13도 춥다. 왜 나오냐면은 세계보건기구는 추위에 의한 건강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겨울의 최저 실내 온도는 18도 이상으로 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이 일본에서 도쿄도 17.1도네요. 도쿄도 세계보건기구 기준 집 안에 있으면 몸이 상한다가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상회하는 게 박간이가 살고 있는 홋카이도. 특히 이제 일본에서 고연령층이 많잖아요. 지금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쇼크로 인해서 겨울철에 죽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렇게 방에 있다가 거실 아니 복도 있잖아요. 현관 복도 나가면 너무 추워. 그래서 순간적으로 뭡니까? 혈관이 수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심근경색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냥 병명까지 있잖아요. 방송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뿐만도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한국어로 보니 박간이 방송에서 일본 사람들은 맨날 첫날 목욕한다 있잖아요. 예. 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해요. 그러면은 방으로 갈 때 복도를 들러가잖아. 복도에서 쇼크사. 이게 농담 같지만 여러분 진짜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일본 히트쇼크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NHK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겨울에 이제 샤워할 때 목욕할 때 아이고 춥다 뭐서 아이고 추워 욕실도 추워요. 그리고 갑자기 뜨거운 물. 그렇죠. 혈관이 팽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닦고 나와서 갈 때 혈관이 수축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집은 추운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집은 따뜻해야 되는데 일본은 단열 기준이 충족이 안 된 것뿐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는 보조금도 좀 나오니까 건축업자 불러가지고 리폼을 하시던지 부터 이래가지고 각종 방법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도 꽤 이제 오래되고 선진국인데 이게 이제서야 공론화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당장에 일본 여행 와보신 분들 일본 오면 춥잖아요. 호텔도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자는데 맞아, 숙소도 추워. 아니 이걸 일본 사람들 말고 세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이게 이제서야 공론화가 돼? 라고 했을 때 이 방송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원에너지청입니다. 가정용 에너지 절약 관련 정보 에너지 절약 주택 경제산업성에서는 유익하고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치라고 합니다. ZEH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에너지 목표 달성이라고 했습니다. 탈탄소라고도 하죠. 그러려면 사람들이 연료를 적게 써야 돼요. 겨울철에 집이 추우니까 난방 기르는 분들 많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줄여야 돼요. 근데 그럼 줄이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에게 얘기를 안 했지만은 집이 추운 거는 비정상적인 거란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로 갈게. 앞으로 따뜻한 집을 만들어라. 이미 2014년에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낮은 단열성 왜 방치? 세계에서 늦고 있다. 후진국 일본.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일본 주택의 단열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아까 NHK가 한 거를 거의 10년 전에도 한 거예요.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맞아.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냐면 그렇죠. 나오죠. 일본에서 1999년에 단열 성능, 주택 성능을 제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 만드는, 아파트 만드는 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국가가 정한 기준이 예전 기준이 있는데 이걸 돈을 내가 더 들여가지고 오버스펙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창도 이중창 해라. 창 하나. 단열재 빼. 원가 절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장사 된다면은. 그랬던 겁니다. 싸면 살수록 사는 사람들도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도 탈탄소를 해야 되는데 에너지 그냥 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 죽겠네. 그럼 이제부터 지은 집은 그렇죠, 여러분. 단열 성능을 바꾸는 거예요. 법 개정을 한 겁니다. 이게 2022년에 했어요. 오. 그러니까 아까 뉴스에서 언제라고 했습니까? 1999년에 제정된 이 단열 기준을 23년 만에 법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뭡니까? 예, 한국어로 번역. 일본에서 집 짓는 메이커. 요새 자주 나오는 CF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응. 당신 집은 모든 공조가 잘 돼 있습니까? 이제부터 상식이 바뀝니다. Z 공조의 집. 이런 광고도 요즘 나오고.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 릭실 이래 해가지고 아까 일본 정어 말하는 ZH, Z 나오죠. 거주지는 우리의 소중한 기초. 주택 자체의 성능을 높이고 친환경적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 집이 따뜻해지면 단열재를 많이 넣는 집을 짓게 되면 여기뿐만도 아니죠. 한국어로 보면 미사와홈, 일본에서 하우스메이커입니다. 미사와홈도 제치 기준에 대응합니다. 거주지가 바뀌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제로 에너지와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단열 기준을 바꿨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따뜻한 집을 여러분들은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아니, 있잖아. NHK에서 뭐 경고 주고 정부가 법을 바꿨어. 하더라도 아니 내가 이제 집을 예를 들어 짓는다 할 때 아니 그걸 짓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나?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네요. 짜잔. 한국어로 번역. 예. 모기지 감세입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단열 기준을 충족한 집을 짓게 되면은 기존에 단열 기준 충족하지 않는 집을 짓는 것보다 뭡니까? 주택 모기지론을 감세해 주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0.7%를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미는 거예요. 그냥 싸니까 지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사자. 그러면 절세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어찌 보면 NHK가 숙제를 한 거죠. 정부에. 정부에서 이제 깔아신다. 양심 고백하라신다. 단열 기준 바꾸셨다더라. 일본도 이제 열어도 돼. 이제 얘기해도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예,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이거는 지금부터 짓는 집 사람들은 아까 뭐 제치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뭐 감세 받고 집 지으면 되지. 그런 아파트 들어가 살면 되지. 근데 90%가 이미 추운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다 죽으란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NHK는 일본의 공영방송입니다. 당연히 기존의 추운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방송 내에서 알려줬습니다. 솔루션. 자, 먼저 NHK가 어떤 걸 들고 왔냐? 예. 창이 제일 문제점이다. 창문이 2개 집은 상관없지만 창문이 하나면은 엄청 추워요. 결로도 생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창문을 대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요. NHK가 말합니다. 여러분, 백엔샷 가세요. 예, 거기 가가지고 자, 예, 뾱뾱이를 먼저 사세요. 있잖아요. 그 포장재 넣을 때 뾱뾱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창문에 붙여두면은 뭡니까? 차단된다고. 단열되니까. 요거 뾱뾱이. 실제로 여러분, 뭡니까? 일본 다이소 홈페이지입니다. 창유리 단열 시트. 예, 뾱뾱이. 이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일본 백엔샵에 가면. 백엔샵 가면 이런 창유리 단열 시트 뾱뾱이 팔아요. 예전부터. 이거를 이제 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만 하면 되나? 안 됩니다. 유리에서만 냉기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죠. 틈새. 그 다음에 결로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것도 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한국어로 번역. 샤시의 프레임 단열 테이프. 이런 거. 당연히 백엔샵에 있습니다. 당연히 백엔샵에 있습니다. 팔거든요. 가란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더 해야 돼. 그렇죠. 아예 알루미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예 막으라고. 뭔가 덮어 씌우라고. 이것 또한 한국어로 번역. 창문에서 추운 바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것뿐만이 아니라 커튼 같은 거다 하면 더욱더 따뜻해. 그렇죠. 알루미늄 커튼까지 칠한 말이야 겨울철에. 이래가지고 이런 3종의 신기를 얘기하면서 백엔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도 백엔샵은 갈 수 있잖아. 지금 이 세 개 100엔, 200엔, 300엔 우리라도 3,000원만 있으면은 당신 겨울집 따뜻해질 수 있다 라고 NHK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엄청 추운 집에 산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면은 진짜로 여러분 달라요. 솔직히 성능은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뭐 있잖아. 일본이 가난하니까 NHK가 이런 말 했냐라는 것보다는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NHK가 코로나 시국이 되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집에 있을 때 창문도 조금 여시고
환기하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창문을 요 모양 요 딱으로 해두면은 이게 환기가 안 되잖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뭐지? 아니 코로나 시국인데 환기는 해야 돼. 창문도 아니 근데 지금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약간 그 있잖아. 예, 그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 친구들이 지금 약간 말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대직을 들으면 있잖아. 왜 창문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창문 아예 필요 없잖아. 팩트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좀 극단적으로 해야 되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사망 사고가 자주 나거든요.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심각하니까 이거를 당장이라도 뭐 돈 있는 사람은 새로운 집, 새로운 단열 기준에 맞춰가지고 따뜻한 집에 들어가서 전기세 아끼고 살면 되겠지만은 월세집에 산다라는 정말 가난한 사람도 일본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연금 생활하는 노인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뭡니까? 어쨌든 지금은 위험하다. 90%가 20년 전에 단열 기준이니까 당신 집도 아마도 해당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동네 돌아다니면 어디든지 이런 백엔샵은 많이 있어요. 가면 저런 식으로 다 뭡니까? 이름 자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뾱뾱이도 단열 시트라고 팔잖아요. 유리 단열 시트. 포장재가 아니라. 그런 거 파니까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있잖아. 일본 집이 춥다는 건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안 나오고 계속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탄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뭐 건강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서야 이걸 문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생각하면 좀 더 빨리 뭔가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요새 QOL이라고 하죠.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란 거 말을 했을 때 미리미리 좀 사람들에게 있잖아. 일본 사람들은 집은 추운 게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아무도 의무점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상한 겁니다. 뭐 WHO에서 이런 말 합니다. 부터 이래가지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계몽을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탈탄소 라는 뭔가 좀 이제 대의 명분이 하나 생기니까 이제서야 뭐 거의 있잖아 20 몇 년 만에 법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도 좀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로 박간희 방송에서 일본 사람들이 겨울철에 추워서 난리 나는 이유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일본선 집에 추워서 난리 나는 사람들이 90% 가까이가 있고 그걸 드디어 문제인식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조금씩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내용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홋카이도 살면서 좋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일본 다른 지역이랑 삶의 질이 달라요. 저희 집은. 밖에 눈 내리고 하더라도 여기 집에 있으면 따뜻하거든요. 일본에 제가 도쿄에도 살아보고 뭐 교토 살아보고 했는데 거기는 눈이 안 내리더라도 집에서는 추워서 제가 있잖아요. 긴팔 이거 파카 같은 거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밖은 춥지만 안이 따뜻하다 보니까 살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홋카이도가. 집이 따뜻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구나. 뭔가 여유가 생기고 집 안에 있는 게 겨울철에 괴롭지가 않구나. 왜냐면 일본 다른 지역은 겨울철 집 안에 있는 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하고 싶던 게 일본이란 나라가 대단하다거나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하냐면 거기에 사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생각해서 뭔가 대책을 미리미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서야 뭔가 탈탄소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대책을 시작한다. 그거는 좀 뭔가 약간 실망스러운 시작이네. 그러니까 법 제정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본에서도 배치다는 사람들이 창틀에 뾱뾱이라든지 뭐 있잖아 창문 막이 테이프 붙여봤겠습니까? 붙여본 적 없거든요. 자기 집은 따뜻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말고는 다 추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정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일본에서 공론화되고 일본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그렇진 않죠. 인식 바뀌기가 힘드니까. 원래부터 겨울철에 집은 추워야 되니까 일본에서.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바뀐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아무튼 바깥에는 홋카이도 거주하면서 집이 따뜻해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겨울철에 반팔 입고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방송하더라도 일본에서 다른 지역 사람 춥겠지만 나는 춥지 않다는 거.